첫 번째 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원님 어제 뭐 오늘 도하 각 신문에서 당에서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 관련된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뭐 이런 나오는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냐면요. 25일 일요일 우리 4시부터 이제 어벤져스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뭐 거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나오고요. 당에서는 이제 당대표, 그냥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랬는데 네.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저께 이 SBS 8시 뉴스에 단독으로 떴는데 네. 그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제안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지금의 이 의료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안을 했다. 네. 근데 그 제안의 내용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내년 그 정원은 굳었으니까 그건 네. 어떻게 손대기 힘드니까 내후년 정원부터는 좀 이렇게 다시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뭐 열어놓자 뭐 이런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X를 쳤다. 네. 제안을 했는데 용사는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팩트부터 정리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그 고위 당정 그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석자들이 뭐 십수 명이 됩니다. 네네. 뭐 그런 자리에서만 한동훈 대표가 그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의료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부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 공식 회의만이 뭐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벤져스 방송하고 있는데 뭐 잠깐 끝나고 나서 현장님 나 좀 봅시다. 뭐 이런 것도 대화 아닙니까? 네네. 뭐 전달이고요.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런 전달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뭐 몇몇 매체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 그 대통령실의 성태훈 정책실장 등등에게 뭐 그런 의사를 이런 절충안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운을 띄웠다라는 거죠. 네. 운을 띄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반응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이미 그건 정해져 있다. 굳은 자다. 네. 내년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숫자 내후년 것까지 그 이미 픽스가 돼갖고 굳은 자다. 굳은 자인데 왜 자꾸만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후년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의대 정원.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그랬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양했죠. 통일된이라는 것도 나중에 없어져요. 통일된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하여간 내년 거는 그냥 굳었으니까 결정됐으니까 가지만 내후년부터는 그 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네. 근데 의료계가 워낙 이제 정부하고 골이 깊이 파여 갖고 그 정도 갖고는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박단 전공이 비대위원장하고도 만나고 사실 이뇨한 최고위원이 이게 겉으로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의료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근데 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근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안이 바로 그 안이에요. 이거는 뭐 한동훈 이뇨한 저희 당의 몇몇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짜낸 게 아니고 쭉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 그거 아니겠느냐. 왜? 내년에 정부가 굳었고 이미 입시생들 학부모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년 의대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또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수용하되 내후년부터는 뭔가 좀 조정하자.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한 건데 지금 일단 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다 거부를 했다는데 그 거부의 명분과 논리가 이제까지 한 거하고 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저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정부가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안에서 계속 좀 후퇴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지금 수업 복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지원님이 이야기했던 만약 올해는 이제 그냥 가지만 내년에는 이제 이 협의체 의사 그다음에 전공의 뭐 등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증원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 네. 그러면 과연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다시 돌아올까요?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핵심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의대 1학년생 뭐 이렇게 해갖고 유급 문제가 있어요. 유급이 문제가 네. 있죠. 근데 만약에 휴학 처리가 안 되고 유급이 되면요. 네. 내년에 증원된 들어오잖아요. 네. 1,500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럼 4,500명이 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3,000명이 되잖아요. 네네. 같은 학년에 7,5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학년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또 4,500명을 뽑는다? 네. 그럼 과포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수용 능력이 과연 받아서 제대로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그 준비가 돼 있는가? 네.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니까 내후년에는 증원을 하지 말고 그냥 3,000명을 뽑고 네. 3,000명을 뽑고 2027년부터는 네. 이 의정국 의사와 정부와 의료계와 정부와 또 국민 소비자 네. 이 3자 사회적 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재조정을 하자. 근데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0명에서 1,500까지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0,000명 정도가 지금 이탈했잖아요. 전공의들이. 네, 맞아요. 네. 그들이 돌아올 것인가. 근데 전공의들 연차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르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공의는 인턴 1년하고 레지던트 뭐 3, 4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4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제 1, 2년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열리잖아요. 전문이 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팽개치기에는 이제 지나온 아깝죠. 3, 4년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연차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답니다. 참 그게 제일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 아마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증이 되느냐. 네. 막 이거 하는데 또 이제 물러나면 그냥 뭐 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셔서 사실 지금 이 시간 원래 이제 저희들 스튜디오 옆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희 문화일보 주최 이제 미래 리포트라는 이 행사가 열립니다. 그 행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를 하셨고요. 거기 또 한동훈 대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만날지 안 할지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상황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네. 몰라서 혹시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당 간의 네. 소통의 창구가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도 저거를 하고 있죠.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 주무 그 업무 담당은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이 될 것이고 이 내각 쪽에서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 이런 정도가 이제 연관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물밑 소통, 이 당정 간에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이런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만들어내야지.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해야지 이제 추석 때 대란 이것도 이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고 의료계의 최소한의 협조라도 얻어내고 네. 그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언론들이 파악하고 있는 각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데 상황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던 응급실 의사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의사 구하기 힘드니까 예전보다 또 연봉을 또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지방은 또 사람 못 구하잖아요. 예. 그 지방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응급실도 다 응급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심장계통이나 뇌계통이나 뭐 등등 오면 그게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심장 쇼크가 온다고 그러면 심장 전문의가 수술해야 되고 뭐 뇌 수술 전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별 다 다른데 근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데 지금 오늘 정부가 밝힌 걸 보면 지금 응급실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전 그게 좀 도대체 그럼 한 상황을 놓고 왜 언론과 이 정부가 파악하는 게 너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전공이 이탈 전부터 응급실은 이런 상태였고 특별히 더 악화된 게 없고 지금 현 상황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어제요.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네.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응급실 의사 중에서 이제 너무 그 과로에 완전 번아웃이 돼갖고 사표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건국대 충주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응급실 의사가 총 7명이 있답니다. 네네. 근데 7명이 모두 올 사직서를 냈어요. 아이고야. 예?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만류 중이라는데,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상황을 놓고 언론들이 그럼 뭐 오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네? 어제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 그러니까 그건 뺑뺑이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을 수 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도 이거 응급실 인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건 아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 일면인가요? 단독 해갖고요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 권한 면책 이 첫 번째 네. 일반이 채용하게 되면 정부가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 두 번째, 의사에게 폭력 휘두르는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전에는 맞더라도 치료를 했어야 돼요. 치료를 안 하면 그게 뭐 또 의료법 위반으로 오히려 거꾸로 처벌당하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되는 권한, 진료 권한.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 환자가 좀 안 좋게 되더라도 그 책임 면제. 그래서 네. 비용 권한 면제. 이 3종 세트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비상수단으로. 네. 이게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떴잖아요. 네. 아니 관리 가능하고 평선치 때하고 뭐 다른 게 없으면 저런 걸 왜 해요? 왜? 저런 기사가 왜 나오냐고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참 완전 벙벙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진료가 불가능한 곳이 3곳뿐이다. 전국에 408개 응급 의료기관 중에서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3곳뿐이고 이 중에서 2곳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나 언론이 그냥 호들갑 떨고 있고 호들갑 떨고. 뭐 의사들이 과하게 지금 뭐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 근데 이 의료 현장 가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분들 이야기, 의사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뭐 김종인 위원장 제가 사례도 그렇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려운데 근데 정부는 이거 원래 그랬다. 의사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거는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전공의들이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할 때 전문의들이 수술할 때 서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전공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수술도 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포트하는 이게 없으니까 네. 그냥 아예 어려운 수술은 아예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라고 그러고 아예 손을 안 지방에서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이 어떤 영역의 문제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뭉뚱그려서 정상됩니다. 지금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혹시나 지금 대통령이 이거 별 문제 없는데 왜 당에서 저러는 거야 지금 일부 의사들 선동하는 거 믿고 저러는 거 아니야? 나를 지금 흔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보면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언론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크고 국민들이 또 체감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이거 하라고 생긴 게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이죠.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한번 암행 감찰 나가서 네. 진짜 이 어려운 응급실 가서 네. 본인들이 파악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암행어서 출두하면 되잖아요. 그 신분 숨기고 저 서울 시내 또 경기도 뭐 이 수도권에 말이죠. 응급실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고 하면은요.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열악한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네. 돌아다니지도 않나 봐요. 아니 뭐 밑바닥 저작거리에 그거를 민심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듣겠다고 민정수석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이게 좀 의심을 하는 게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150석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예. 150석 한다 우리 네. 다 한다고 그런다니 네. 샤이 보수가 있다. 네. 아주 큰 소리 땅땅 치는데 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돼? 누가 맞았습니까? 결국 당의 예측이 맞았잖아요. 네, 맞았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그 지역구 계산한 게 90석이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은 뭔 소리냐 지금 우리 140, 150석 하는데 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도 보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만약 이렇게 이건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바로 민정수석실이 작동을 해야 그럼요.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이제 감찰관이 나가서 진짜 응급실 가서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응급실 가서 진짜 그 의사들 그만달라고 하는 건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통령이 파악할 수 있도록 뭐 경찰 정보도 좋고 뭐 민정수석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하면 국민들에게 자 정확히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자들도 겉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 되면 그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던 그것도 뭐 안 되면 뭐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던 좀 현장에 가보십시오. 네. 현장에 가보시면 얼마나 상황이 참 응급한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이제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8일, 29일 날 18세 이상 1,011명으로부터 조사를 했는데 65% 응답자의 협상을 통해서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정부 원안대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게 31%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수치가 좀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예전에는 정부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은데 더 많았죠. 지금 이게 이 사태가 오래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꽤 많이 옮아가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의사분들 저희가 뭐 잘한다고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물론 뭐 그분들의 어떤 소명의식 이거는 뭐 저희들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작정 그만두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쨌건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책의 유능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유능함이 없다 보니 마치 뭔가 이제 그냥 아주 최악으로 가서 문제가 그냥 막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서 해결되는 거 이거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피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진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국민의 건강권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나고 그 누구도 이거를 훼손하거나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절대 가치예요. 네. 아니 국가가 존재하는 국가의 제1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전쟁 때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돼도 죽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국민의 생명이에요, 생명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안이한 판단을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갖고 혹시라도 실제 어제 교통사고 그렇게 사망 환자 있고 그건 교통사고라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아닌 경우로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네. 죽은 사람 되살려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선거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선거를 딱 치르면 국민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거 직접적인 거기에 제일 먼저 응징 투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정권이 교체되느냐?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모두가 다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실패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의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 정권이 나한테 손해를 줬냐? 나한테 피해를 줬냐? 그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단해서 나한테 손해와 피해를 줬다 그러면 에이 안 돼.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다음 대선을 준비를 치른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 한두 분이라도 병원 안 가본 분들이 없을까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 갔는데 치료 제때 못 받고 네. 몇 시간 대기하고 하면 짜증 나는 거잖아요. 네. 집에 아픈 분들 계시면 네. 이거 갔는데 병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네. 이게 어려운 시스템이 지금 붕괴돼 버리면 네. 이거 뭐 서울 와야 되고 이러면 돈 들고 자 거기에다 지금 집값도 많이 뛰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지금 의사 증원 문제는 저희 찬성합니다. 그거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의사분들도 그걸 알아요. 네. 증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몇 명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딜을 해서 잘 처리하는 게 정책적 유능함이에요. 네. 근데 이 사태를 아마 초기부터 무조건 2,000명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희 어벤져스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의 목표가 있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 의료 개혁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수단 방편 중에 한 축일 뿐이죠.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의대 증원이 이게 곧 의료 개혁이 아니잖아요. 네. 의료 개혁 해야 될 여타 과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만 그냥 몰빵을 해갖고 네. 그것도 특정 숫자 2,000명에 꽂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정치라는 거는 한쪽의 의견을 모두가 100%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어떤 선에서 서로의 타협을 해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함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런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27년 동안 의사 한 명도 못 늘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한 명이라도 늘리면 성공한 정부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면에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함이라고 봅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관철세해라. 그럼 반대쪽에서도 그러면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네. 의사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본인들의 어떤 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뭐 1년 쉬어도 뭐 괜찮아. 전국인들 네. 같은 경우는 그래요. 1년 쉬어도 그냥 뭐 의사 면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딴 거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또 의사 뭐 알바해서 먹고 살지. 이런 식의 생각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요. 다른 근로자들처럼 회사를 잘리거나 뭐 당장 지금 호구책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장기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이재명이 오늘 뭐 퇴원은 합니다만 그 병상 정치 1탄이 뭐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 이 2차 지시가 뭐예요? 이 의료 대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라. 네. 그러니까 뭐 병상에는 이재명이 제가 좀 더 있을래다가 이게 건이 될 것 같으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약한 정도로. 골이라고 본 거죠. 예, 약한 골이라고 보는 거예요. 독도 저거는 택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근데 이게 의정 좀 이거 있잖아요. 의료 현장에 이거는 이재명이 딱 그 눈치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약한 골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자, 대통령이 여당 대표, 총리, 비서실장, 정책실장 딱 이제 법무부 장관 빨리 소집을 해서 모여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자,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 너네 여기는 왜 그러니? 이걸 물어서 뭔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전에 보면 문재인 때도 그런 걸 했습니다. 어려운 뭐 문제가 생기면 실세들 다 모아놓고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뭐 결론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대표, 정책위의장 뭐 핵심 인사들 모아놓고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 문제 지금 뭐 이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거 지금 문제 없어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고 그럼 너네도 이렇게 도와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아, 그 대통령이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아, 또 가슴 답답해집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당 복지위 이 위원들을 소집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당 복지위 위원들을 지금 소집을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해라. 이게 아마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의정갈등 해법을 찾기에 나섰다. 오늘 오전 11시에 당대표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원을 소집해서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포함해서 복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30일 날 지금 대통령하고 신임 지도부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될까요? 근데요, 잘 아시다시피 만찬장에서 이런 현안 논의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만찬 뭐합니까 그럼 뭐? 그래서 저는 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만찬이 아니잖아요 지금. 만찬이 정말 그 국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건의료노조 네, 내일까지가 조정 기한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일까지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29일부터 간호사, 의료기사 이 파업 들어갑니다. 60개 병원에서요. 그런 상태에서 만찬을 한다? 저 인간들 뭔데 편안하게 지금 밥 먹으면서 저 XX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욕이 안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밥 먹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밤을 새서라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게 지금 여당이 국민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는 하나의 어떤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뭐 30일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의견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논쟁을 벌여서 대통령도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그럼요. 당도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뭐 무조건 세상에 무조건 내가 하는 게 다 선이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그날 한 3시부터 모여갖고요. 네. 예. 그 저 생수 하나 놓고 이거에 대한 뭐 확실한 저기를 매듭을 짓고 나서 매듭 지어주면 만찬하고 네. 안 지어주면 각자 집에 흩어져 갖고 아니 밥 뭐 먹고 밥 집에 가서 네.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네. 되죠. 뭐 무슨 뭐 거창하게 뭐 맨날 뭐 그냥 코스 요리 먹으면 뭐 합니까? 그런다고 국민들 삶이 좀 나아지시겠어요? 그 다 세금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왜 지원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문제를 좀 당신들 잘 알아서 풀어라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내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형식 같은 거 만찬 무슨 뭐 서로 뭐 잔디밭 좋은 데서 만나고 이거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욕먹습니다. 예? 지금은요, 야, 지금 국민들 지금 병원 못 가서 지금 저 난린데 지금 당신들은 뭐 잔디밭에서 지금 뭐 앉아갖고 뭐, 저 와인이나 먹고 뭐 이러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요 긴급 그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네. 예. 하여튼 여러분의 바람도 그렇고 저희 바람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큰일이다.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이 지점을 저희가 매번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다음 대선의 정권 재창출 굉장히 저는 아마 걸림돌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 잘 관리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가하게 지금 만찬 이런 거 뭐 서로 그냥 뭐 와인 먹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대표와 지금 대통령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뽑은 이유입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를 뽑은 이유가 그런 문제 좀 해결하고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라라고 지금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치하겠다고.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어떤 마음을 사는 거. 마음을 산다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게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꼬리 뭐 기존에 하던 대로 만나서 그냥 뭐 거창한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